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역사의 흐름이 잡히는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사의 참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음은 물론 교양으로 역사의 기본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맛깔나는 입담으로 한국사의 흐름이 한 번에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의 문을 연 고조선. 고조선 건국의 비밀.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은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자가 단군에서 위만으로 바뀐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단군조선에 옛고를 붙였어요. 여기에 더해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국명이 또 겹치니까 단군이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고조선이라고 하면 단군 조선부터 위만 조선까지 모두 포괄하는 한반도 최초의 국가를 말합니다.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랴오양 일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나라와 충돌할 즈음에는 한반도 전역에 비파형 동검에서 발전한 세형 동검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왕검성으로 중심지를 옮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걸쳐 존재한 고조선은 옆나라 중국과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은 대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했어요. 이 어지러운 시기에 수많은 유이민이 고조선으로 건너오고 이후 지난 교체기에 또 다시 많은 유이민이 고조선으로 우르르 넘어옵니다. 위만 조선과 철기 문화. 그런데 이 시기에 넘어온 유이민 집단에는 한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위만입니다. 연나라 출신 위만이 큰 무리를 이끌고 도착했을 때 고조선은 준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고조선의 통치자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며 전보다 강력해진 왕권을 누렸습니다. 어느덧 고조선은 초기 군장 국가에서 다음 단계의 국가, 연맹왕국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군장들이 그들의 부족 세력을 통제했기 때문에 왕권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과도기적 단계의 국가 조직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예로 고조선의 법률인 8조법을 들 수 있지요. 전해지는 조목은 3가지뿐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 국가체계가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나 50만 전을 배상하면 용서한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위만은 준왕과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서쪽의 변방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그 구역 거주자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과정에서 위만은 점점 세력을 불렸어요. 마침내 기원전 194년 위만은 수도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끌어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찬탈 후에도 조선이라는 국명이 계속 이어졌기에 고조선의 명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만의 강점은 중국에서 가져온 철기 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와 군사력으로 위만조선을 발전시켰어요. 또한 위만은 중국의 한과 남쪽에 있는 진의 중간에서 길을 막고 중개무역을 펼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력도 왕권도 강해졌지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성장한 사만은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 걸쳐 존재한 마한, 변한, 진안을 통칭합니다. 마한은 54개 소국이 뭉친 연맹체였고 변한과 진안은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마한, 변한, 진안으로 뭉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한반도 중남부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여러 토착 부족 집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고조선에서 정세가 혼란해질 때마다 유이민들이 우르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위만에게 왕위를 뺏긴 고조선 준왕도 측근들과 남쪽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한왕이라 칭했다고 하지요. 이때뿐이 아닙니다.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도 고조선 사람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북쪽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철기 문화까지 함께 전해졌지요. 이렇게 토착민 사회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점차 여러 소국이 저마다 뭉치며 마한, 변한, 진안이 형성됐습니다. 철제 농기구 사용은 농업 생산력과 인구를 증가시키며 계급 분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들보다 앞서가는 몇몇 소국들이 눈에 띄게 되지요. 마한의 백제국, 진안의 사로국, 변한의 구야국은 각각 백제, 신라, 가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방에 용맹한 기상을 떨친 국가 고구려, 구여에서 망명한 주몽이 고구려 건국, 고구려의 옛 도읍인 졸보는 춥고 척박한 산악지대라 농사짓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거칠고 불편한 자연환경은 오히려 고구려인의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질의 원천이 되었죠. 고구려인의 정복적인 기질은 훗날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됩니다. 졸본의 위치는 오늘날 환인으로 추측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으로 천도가 이루어졌어요. 국내성은 중국 지반 지역에 있습니다. 국내성이 고구려의 가장 오랜 기간 도읍이었던 만큼 지반 지역에선 현재까지도 고구려 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훗날 5세기 장수왕 때 천도한 평양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됩니다. 초기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로서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의 5부족이 느슨한 연합을 이룬 형태였어요. 각 부족장이 모여 제가 회의를 통해 국정을 논의했고 왕은 연맹의 수장으로서 미약한 권력을 가졌지요. 1세기 후반쯤 되면 고구려는 슬슬 중앙 집권 국가로 변화합니다. 6대 태조왕 때 왕의 입김이 세지자 계로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토학장에 열을 올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391년 광개토대왕이 17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짧은 기간에 패권을 장악해 나갔지요. 광개토대왕은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제로 돌진했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은 한편으론 대륙으로 진출할 때 혹시 모를 후방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지요. 광개토대왕은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결국 396년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리고 한강 이북을 점령합니다. 백제와 한창 싸우는 와중에도 북쪽의 거란과 숙신까지 정벌했어요. 한편 호되게 당한 백제는 외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00년에 신라 내무왕이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자 광개토대왕은 5만 명의 군사를 지원해줬어요. 그 덕에 왜구를 물리치고 신라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뒤에도 광개토대왕의 숨가쁜 영토 확장은 계속되었어요. 요동반도와 동부여까지 고구려의 영역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팽창합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지요. 이러한 고구려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구려군의 강점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 철갑 기병 그리고 우수한 무기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빠르게 외부의 무기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특히 고구려의 맵궁은 우수한 품질로 유명했는데 탄력이 대단해서 적군이 갑옷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게다가 수렵으로 단련된 민족답게 고구려군은 달리는 말 위에서 되돌아 적에게 활을 쏘기도 했어요. 정복 군주 광개토대왕은 이러한 고구려 군대를 진두지휘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다가 39세에 짧고 굵은 생을 마칩니다. 고구려 전성기의 모습은 광개토대왕이 연호 사용에서도 드러납니다. 광개토대왕은 한국사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를 사용해 그 시대를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와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통해 고구려의 강력한 국가적 자부심과 함께 본인이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의 지배자임을 보여주었어요.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은 그 뒤를 장수왕에 의해 계속됩니다. 장수왕의 시호는 말 그대로 98세까지 장수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오래 살고 재위 기간이 길수록 업적도 풍부해지기 마련이지요. 장수왕은 무려 78년의 재위 기간에 걸쳐 고구려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로 414년에는
부왕의 업적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 고구려의 국력과 자부심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 중국 지방 지역의 우뚝 세워진 거대한 비석은 무려 6m가 넘습니다. 요약: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는 임소미 작가가 집필한 교양 역사서로 한국사의 핵심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책입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실을 짚어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한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